시끌벅적한 회식 자리. 그런데 한 여성만 유독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여성을 향한 옆자리 남성의 손길이 자꾸만 선을 넘는데요. 더 황당한 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오늘 이 사연 주목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두 남자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어서 밤에는 그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장 상사가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꼭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한 번만 소개를 받아봐. 나이나 외모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정말 진국이다. 너무 여러 차례 얘기하고 심지어는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마음이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승낙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라고 나온 사람이 같은 공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말을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 나는 남자였습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긴 하죠. 그런데 50대 남성과 20대 후반의 여성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끔찍하긴 하겠네요. 네, 남성이 제보자를 보더니 좀 쑥스러워하면서 제가 공장 형님께 졸라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다라고 털어놓더랍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남성이 나이를 떠나서 내가 어떤 남자인지 한번 만나나 봐라. 한 딱 3개월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헤어져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예. 나랑 석 달만 만나보자. 네, 20살 차이 나는 그 남성이 나는 진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너무 불편해서 그날 시킨 커피도 다 마시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바로 이 소개팅을 주선한 50대 상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50대 상사도 좀 미안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뒤로 상사가 눈치가 보였는지 대놓고 제보자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에 불과하죠.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떤 배우분들이 20살 넘게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나이가 차이 남에도 부부의 연을 맺고 사시는 것도 봤는데, 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자, 남성과의 이 악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스킨십을 하려고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피했죠. 술 먹으면 원래 스킨십 하는 그런 버릇이 있대요. 싫어갖고 이렇게 피했죠. 몸을 이렇게 피하면서 계단 올라가는데 막 만지려고 이렇게 소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거든요, 계속. 술 취하면 그런 술주정이래요.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좀 이게 달라지는데요? 다른 거죠. 예. 얼마 뒤 제보자를 위한 한영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술을 좀 먹고 이 20살 많은 이 남성이 제보자한테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만지고 또 손도 올리고 어깨 손까지 불쾌한 스킨십을 좀 이어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옆에서 보던 이제 50대 상사가 또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이 제술버릇 아무나 만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제보자가 예. 이 20살 많은 남성이 따라왔다라고 하고요. 더 황당한 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보니까 소개팅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우와 둘이 좀 잘해봐라 이렇게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진짜 이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알지만 사내에서 뭔가 이렇게 소개팅을 하거나 만남이 있으면 꼭 이렇게 주변에서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옆에서 막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예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면 좋은데 오히려 이게 그렇게 부추기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 사연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50대 상사가 계속 부추긴 거예요. 결혼하고 연애 다른 거 아니냐. 일단 만나봐라. 계속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추가적인 만남을. 결국 제보자가 참다 못해서 직접 그 20세 연상의 남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용기를 낸 거죠. 너무 불쾌했다, 술자리에서도. 그리고 당신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힘들다라고 따졌더니 예. 이 남성이 오히려 쏘아붙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보고 불쾌하다고 하는 거냐? 나 지금 불쾌하다는 말 처음 듣는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접겠다. 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공간에 있잖아요. 같은 예.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하고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남성이 이 제보자를 뭐 째려보기도 하고 트집을 잡고 뭐 일부러 한숨도 쉬고 이게 다 보는 자리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보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무 기간 1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리를 하면 그 처음에 주선했던 그 50대 상사 네. 그리고 자칭 진국이라는 그 이 20살 많은 남자가 서로 그냥 담합을 해가지고 이 제보자 사연자를 막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서로 이제 짝짝꿍을 하는 상황인데 제보자가 이제 50대 상사한테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있지 않느냐. 당신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맞아. 이렇게 호소를 해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상사의 반응이 참 황당했습니다. 어떤요? 난 딸은 없다. 난 딸은 없는데 이런 딸 없는데?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제보자는 이 상사보다도 더 높은 공장의 최고 상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개팅 남과 또 50대 상사가 모두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50대 상사가 이 제보자를 불러서는 여기가 초등학교냐, 왜 다 이르냐, 되레 화를 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한 지 30년이나 네가 뭘 하든 나는 끄떡이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이 제보자가 하는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남성들이 주로 하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파트로 업무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제보자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눈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스라이팅 하더라고요. 우리는 왕따 해준 적 없다. 네가 그만둬야 된다는 식으로 목 다니게 하려고 눈치 주는 거죠. 이제 인사도 안 봐주고 이미 계략을 짜는 것처럼 학교냐고. 너가 근데 이렇게 하면 너 못 다니는 거야? 그만둬!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난 딸 없는데 할 때만 해도 저는 예. 그냥 좀 웃긴 인간이다 싶었는데 보복을 한다는 거 보니까 나쁜 인간이네요. 혼자마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까지 아마 한 것 같아요. 같이 합세해서 50대 이 상사 인사라도 받지도 않고요. 다른 직원들도 이 제보자를 따돌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인사를 안 받냐고 하니까 너 때문에 어머 회사 분위기 다 망쳤다라고 오히려 핀잔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밤잠도 설치고 악몽에 시달리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이 1년 근무를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 50대 상사께서 하는 말이 야, 이 정도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다니고 싶냐? 라고 했다고 하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꼴 보면서 너 회사 다니고 싶냐? 더 충격적인 거는 그 20살 연상 남성입니다. 이 사람은 또 딴 여자 젊은 신입사원한테 가서 추파를 또 던지고 있어요. 사랑이 한 군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추파를 던지는 모습 보면서 더 제보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손 변호사님 이건 좀 솔루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그 전에도 혹시 비슷한 거 계속 해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나 어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뭘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20살이 많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예. 명확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강요를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험담을 하고 회사에도 또 나오지 못하게 또 여러 가지 보복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즉 직장 내에서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불이익한 행동들을 한다면은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셔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회사의 조치입니다. 이런 일을 제보했을 때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제보하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이 직무를 바꿨어요. 근데 무거운 짐 드는 그 직무로 바꿨잖아요. 예. 자, 이게 단순히 이런 직무를 바꿈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해준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회사도 이 오래 회사를 다닌 직원들에게 동조해서 사실상 보호 조치가 아니라 회사를 나가게 종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교수님. 이게 네. 진국입니까? 네, 저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회사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기본적으로 성희롱 있었죠, 직장 내 괴롭힘 있죠, 보복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두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강화시키고 동조하고 있고요. 이 최고라는 상사도 사실은 뭐 들어주는 척했지만 전혀 보호 조치가 안 되고 이 모든 것에 동조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 여성이 조금도 본인의 잘못이 없고 도리어 용감한 여성이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신입 여성 직장인들이 고통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고용노동부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데다가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박 변호사님이 네. 법적인 거 말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회사뿐만 아니라 모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저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이게 한 사람을 괴롭히고 누구라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막고 동조를 했던 부분 다 책임이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